6. 노백작은 집으로 돌아갔다. 나타샤와 빼짜는 곧 돌아간다고 약속하고 남았다. 아직 일렀으므로 사냥을 계속하기로 했다. 그들은 어린 나무 숲이 울창한 골짜기에 모리개들을 풀어놓았다. 니콜라이는 그루터기만 남은 밭에 서서 자기 사냥꾼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니콜라이의 맞은편에는 푸릇푸릇한 가을 보리밭이 있었고 거기 인 높은 호두나무 숲을 뒤의 구덩이 속에 그의 사냥꾼 하나가 서 있었다. 모리개를 풀자마자 니콜라이는 기에 익은 한 마리의 개 볼트론이 간간히 짖는 소리를 들었다. 다른 개들도 같이 따라서 입을 다물기도 하고 짖어대기도 했다. 1분이 지나자 숲속에서 여우를 유인해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사냥개의 무리는 전부 니콜라이의 곁을 떠나 개울을 따라 푸릇푸릇한 가을 보리밭 쪽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 달려갔다. 그는 붉은 모자를 쓴 몇 사람의 사냥개 지기가 나무가 가득 우거진 골짜기의 가장자리를 뛰어가는 것을 보았다. 개들의 모습도 손에 잡힐 듯이 바라보였다. 그는 건너편 밭 가운데에 여우가 나타나는 것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구덩이 속에 서 있던 사냥꾼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개들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니콜라이는 키가 작고 괴상한 한 마리의 붉은 여우를 보았다. 그 여우는 꼬리를 펴들고 푸릇푸릇한 가을 보리밭을 허둥지둥 달려가고 있었다. 사냥개들은 다급히 여우 쪽을 돌진했다. 마침내 개들은 바싹 여우 가까이에 접근했다. 여우는 원을 그리며 그 사이를 빙빙 돌기 시작하고 그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이 점점 빨라지더니 여우는 부드러운 털의 꼬리를 마구 휘둘렀다. 그러자 누구의 것인지 모르지만 한 마리의 흰 개가 여우에게 와락 달려들고 이어 검은 개가 덮쳐들어 모든 것이 뒤범벅이 되어 제각기 마음대로의 방향으로 엉덩이를 돌려 별 모양을 이루고 살며시 꿈틀거리며 나란히 있었다. 사냥개들 쪽으로 두 사냥꾼이 달려왔다. 하나는 빨간 모자를 쓰고 있고 다른 낯선 쪽은 녹색의 웃옷을 입고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하고 니콜라이는 생각했다. 저 사냥꾼은 어디에서 난데없이 나타난 것일까? 아저씨 내의 사냥꾼도 아닌데. 사냥꾼들은 여우를 손에 넣었으나 안장 뒤에 매지도 않고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그들의 둘레에는 엄중하게 굴레를 씌운 말이 불룩한 안장을 보이면서 서 있었고 사냥개들은 누워 있었다. 사냥꾼들은 손을 내저으면서 여우를 상대로 하여 무엇인가 하고 있었다. 이어고 그들한테서 뿔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들 사이에 정해져 있는 싸움이 벌어질 때의 신호였다. 일락인의 사냥꾼이 우리 이반과 무엇인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고 니콜라이의 몰입꾼이 설명했다. 니콜라이는 누이와 빼짜를 부르러 몰입꾼을 보내고 사냥개 감독들이 사냥개들을 모으고 있는 지점을 향해서 느린 걸음으로 천천히 말을 몰았다. 몇 사람 인가의 사냥꾼이 싸움 현장으로 달려갔다. 니콜라이는 말에서 내려 달려온 나타샤며
빼짜와 같이 사냥개들 옆에 발을 멈추고 싸움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그 보고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숲 언저리에서 싸우고 있던 사냥꾼이 포획한 여우를 안장 가죽에 매달고 나타나서 젊은 주인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멀리서 모자를 벗어들고 공손한 태도로 말을 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결도 거칠며 정오로 일그러져 있었다. 한쪽 눈은 얻어맞아서 닫혀 있었으나 아마도 본인은 그것을 모르는 모양이었다. 너희들은 저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지? 하고 니콜라이는 물었다. 글쎄 말입니다. 그 빌어먹을 녀석이 우리 개를 가지고 짐승을 잡으려고 했답니다. 왜 우리 잿빛털의 암캐 말이에요. 그게 잡았는데 말씀이에요. 흥, 어디든지 가서 물어보란 말이야. 남의 여우에 함부로 손을 대려고 하다니. 그래서 저도 그 녀석을 여우처럼 뒹굴려 버려줬었죠. 아, 서방님, 이거 보세요. 여우는 이처럼 안장에 매달려 있습니다. 아니, 이게 탐이 난단 말인가? 사냥꾼은 단도를 보이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마도 아직 상대방과 말다툼을 계속하고 있는 기분인 모양이었다. 니콜라이는 이 사냥꾼하고는 말을 하지 않고 누이와 빼짜에게 잠깐 기다려 달라고 일러놓고 그 밉살스러운 일락인의 사냥꾼들이 있는 곳으로 말을 몰았다. 성리로 의기양양해진 사냥꾼은 동료 무리 속으로 말을 몰고 들어가 동정과 호기심에 찬 눈에 둘러싸여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사건의 경위는 이러했다. 전부터 로스토프 네와는 사이가 좋지 않아 소송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던 일라기는 예로부터의 관습에 따라 로스토프 내에 속해져 있는 사냥터에서 언제나 사냥을 해왔던 것인데 이 날도 마치 일부러인 것처럼 로스토프 내 사람들이 사냥을 하고 있는 숲으로 사냥꾼들을 내몰아 남의 무리 개들을 미끼로 하여 슬그머니 여우를 포획해 하려 했던 것이다. 니콜라이는 한 번도 일라기인을 만난 적은 없었지만 자기의 이성과 감정에 있어서는 언제나 중용을 모르는 그로서는 이 지주의 난폭함과 방자함을 들은 것만으로서 마음속으로부터 그를 미워하며 가장 저주할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정으로 가슴이 울렁거릴 만큼 흥분하여 부러질 이만큼 채찍을 움켜쥐고서 이 원수에 대해 어떤 결정적인 위험한 행동도 충분히 각오하며 말을 몰고 갔다. 그는 숲이 후미진 곳에서 막 말을 몰고 나서자마자 수달피 모자를 쓴 뚱뚱한 신사가 아름다운 검정말을 타고 두 몰이꾼을 거느리고 맞은편에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니콜라이는 일락인이 원수이기는커녕 오히려 젊은 백작과의 친교를 원하고 있는 훌륭하고 공손한 지주임을 알았다. 일락이는 로스토프에게로 다가오면서 수달피 모자를 좀 높이 쳐들고 자기는 아까 일어났던 일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과하며 무례하게도 남의 개를 앞세워 사냥을 한 사냥꾼은 당장 처분하도록 일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인연으로 직위가 되는 영광을 얻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자기 사냥터를 그에게 제공했다. 나타샤는 오빠가 무엇인가 무서운 짓을
저지러지는 않나 하고 걱정이 되어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뒤를 따라왔는데 두 원수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으로 다가갔다. 일락이는 아까보다도 더 높이 수달피 모자를 지켜들고 기분 좋게 미소하면서 아가씨는 사냥의 그 취미로 보나 소문이 자자한 미소로 보나 어김없는 다이아나이시군요 하고 말했다. 일락이는 자기 사냥꾼의 죗값을 갚기 위해서 1베르스타 가량 떨어져 있는 산 기슭으로 함께 가달라고 열심히 로스토프에게 부탁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곳은 자기가 소중히 아끼고 있는 곳으로서 토끼가 득실 그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니콜라이는 성낙했다. 이리하여 지금까지의 배로 늘어난 수렵대의 일행은 앞으로 나아갔다. 일락인의 사냥터로 가려면 들판을 지나야만 했다. 사냥꾼들은 일렬로 가지런히 서서 갔다. 주인들도 함께 말을 몰았다. 아저씨도 로스토프도 일락인도 서로 눈치채이지 않게 슬쩍 남의 개를 쳐다보며 그들 개 사이에 자기 개의 경쟁자가 있지는 않는지 불안감을 느끼면서 찾고 있었다. 일락인이 기르고 있는 사냥 개들 가운데서 유달리 훌륭한 모습으로 로스토프를 놀라게 한 것은 코사 등이 날카로운 강철처럼 살이 탄탄하고 검은 눈이 툭 튀어나온 그리 크지 않고 몸이 좁다란 순 러시아 종의 붉은 얼룩 암캐였다. 그는 전부터 일락인의 개들이 민첩하다는 말은 듣고 있었으나 이 아름다운 암캐야말로 밀가의 호적수라고 알아챘다. 금년의 수학에 대하여 일락인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니콜라이는 붉은 얼룩의 암캐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댁의 이 암캐는 훌륭하군요. 하고 그는 무관심한 의조로 말했다. 날쌔겠죠. 이건 말입니까? 네, 이건 아주 좋은 개입니다. 잘 잡습니다. 일락이는 자기의 붉은 얼룩이 진 예르자에 관해서 담담한 의조로 이렇게 말했지만 실은 1년 전에 이 개가 탐이 나서 세 세대의 농로를 이웃의 지주에게 넘겨주었던 것이다. 그럼 백작, 당신네의 수학은 그리 신통치 않으시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그는 일단 시작한 이야기를 계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젊은 백작에 대해서 같은 칭찬의 말을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고 일락이는 상대방의 개들을 둘러보고 눈에 띄는 딱 벌어진 몸집의 밀가를 골라냈다. 당신의 저 검정 얼룩 개도 훌륭하군요. 균형이 잘 잡혀 있는데요. 하고 그는 말했다. 그렇습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잘 달립니다. 하고 니콜라이는 대답했다. 아, 만일 지금 큰 토끼가 들판을 달려주기라도 한다면 이 개의 진가를 이 사나이에게 보여줄 수 있을 텐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몰입꾼을 돌아보고 누워있는 토끼를 발견한 자에게는 1루블리 주겠다고 말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